항상 장난치듯 대화 패턴 속에 교묘하게 자존감을 공격하는 언행을 집어넣어 내 자존감을 뭉개놓고 그런 언행에 대해 지적하거나 정색을 하면 반대로 속이 좁은 사람으로 봅니다. 주로 왜 그래? 그런 의도가 아닌데? 혹은 장난인데 왜 다큐로 받아들이니?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거나 입장이 난처한 척을 합니다. 오히려 답답하고 속상한 건 나인데 그에 대한 지적을 하니 순식간에 속 좁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GBC 애청자 여러분. 올리브 블레싱의 김주연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매주 이렇게 또 찾아뵈니까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네네네. 처음 얘기하신 거 되게 와닿네요. 자존감 도둑들. 음, 나는 장난친 건데 너는 왜 다큐로 받아들이냐. 막 그런 식으로 서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얘기 나눌 게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가족 안에서 형성되는 자존감을 얘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친구 관계에서 형성되는 자존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저희 지난주 숙제 있었죠? 그렇죠. 지난주에 그 가족끼리 부모님들이 좀 이제 자녀들하고 생각해 봤으면 하는 질문이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뭐 그런 질문을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 필요한 것.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만약에 고민해 보셨다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지금 인트로로 얘기하신 거 나는 장난치는데 너는 왜 다큐로 받아들이냐 하면서 속상한 건 나인데 내가 속상한데 그거를 속상하다고 표현해 버리면 마치 속 좁은 사람처럼 대하는 거. 그 얘기를 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친구가 해주는 얘기가 이게 비난인지 아니면 충고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른 사람이 충고를 해줬을 때 그거를 충고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자존감이 높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거를 우리 처음 시간에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연 아나운서랑. 네네. 그래서 자존감이랑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자존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존심이랑 자존감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존심은 어떻게 보면 나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품위를 지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품위라기보다는 허세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랑 자존감이 높고 낮는 거랑 틀린데 자존감이 높으면 그런 허세나 이런 자존심을 괜한 자존심, 좋은 자존심이 아니라 괜한 자존심을 부리는 게 적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괜한 허세를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가진 게 없고 나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심을 부리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처럼, 네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자존심이랑 자존감의 차이를 먼저 좀 구별하고 알아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 자존심. 자존심. 네. 죄송합니다. 자존심. 자존심이 어떻게 보면 허세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맞아요. 무언가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very 자기를 방어하는 게 되는 거죠. 네네. 자기를 방어하는 게 되는데 내가 뭐 외모적으로든
아니면 내 능력으로든 뭐 외모적으로 내가 키가 작든지 뭐 눈이 뭐 작든지 뭐 whatever 그 뭐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내가 되게 이게 과민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아니면 뭐 축구팀에 있는데 음.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중간쯤에 있는데 어떤 애가 너는 축구 이렇게 못하니? 라고 반응했을 때 그거를 이제 좀 과민 반응한다든지 그런 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걸 수도 있죠. 남하고 비교했을 때 꿀리지 않으려고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부리는 경우인데 자존감이 높다는 게 뭘까요?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 좀 생각했을 때 자존감이 강하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체성에 대한 만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만족.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대한 만족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 정체성에 대한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든 없든 내가 할 수 있든 없든에 상관없이 내 정체성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가지고 없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과민 반응 안 하고 자존심을 허세를 내부리지 않고도 반응할 수 있는 게 자존감 높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너무 추상적인가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이게 또 추상적일 수 있지만 또 엄청난 많은 것들이 연결되는 게 결국 지난주 토픽으로 또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또 얘기를 한다면 그런 정체성이 성립되는 곳이 또 집이잖아요. 가족들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먼저 정말 관계라는 것을 맺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관계를 사회에 나와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정체성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집안에서의 또 건강한 관계가 연습이 되어야 친구 사이에서도 동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또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네. 다른 아이들이 다른 친구가 나한테 아니면 우리 자녀한테 이야기해 줬을 때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아까 인트로에 나왔듯이 놀리는 게 있어요. 그냥 비난하는 거 그냥 쓸데없이 그냥 놀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랑 또 어떤 경우는 사실대로 충고를 해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그 충고를 사실에 근거한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에 근거한 충고조차도 비난처럼 받아들여서 괜한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점검해 보면 나의 자존감이 얼만큼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저 때만 해도 그냥 놀이터에 나가면 누구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저희가 뭐 드라마로도 접하고 또 사회 이런 현상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제가 어딘가를 가서 친구를 사귀기보다 이미 친구가 주어져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네. 어떻게 보면 뭐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에 나갔을 때 학원에서 이미 있는 그 아이들 사이에서 친구를 사귀고 만나고 하는데 사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그거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게 비난인지 충고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그냥 이걸 비난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아무하고도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할 때도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고, 정말 충언,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얘기해 줄 때는 또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저부터도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뭘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괜한 자존심을 피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걸 충고로 받아들이는지 그게 내가 얼만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자존감도 자신감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고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음. 뭔가 이런 연관 관계가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자신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자신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네,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비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자신감이 생기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자존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신감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뭐 운동을 잘해요. 뭐 축구를 잘하든 농구를 잘하든 잘하면 뭐 그 팀에서 제일 잘해요. 뭐 그 학군에서 제일 잘해.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겠죠. 네네. 근데 그거는 자존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자신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져 버리면 돈이 많았는데 돈이 없어져 버리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맞아요. 뭐 축구도 뭐 축구를 제일 잘하는 애가 다리가 부러졌든지 뭐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그 자신감은 상실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감인 것 같고, 근데 자존감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체성에 대한 만족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내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족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게 이제 자존감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감은 만약에 자신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할 수 있는 것에 연결이 된 거면 그거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존감은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만족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든 없든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존감을 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거지만 그렇죠. 반대로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높은 자존감은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아주 정확하게 예,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 자존감에 있어서도 올바른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올바른 정체성. 정체성에 대한 만족. 음,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만족과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대한 음, 거기에 대한 만족. 음, 내가 축구를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대한 확신과 만족. 내가 돈이 많든 돈이 많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만족. 그것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네. 그런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또 특히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그런 자존감, 그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뭐 5, 6학년 되는 아이들이 자존심이며 자신감이며 자존감이며 이 다 비슷하게 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한테도 비슷하게 들리는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구분도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정체성 제가 생각했을 때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아이는 결국에는 좋은 정체성을 가진 또 다른 아이를 알아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정체성이 비슷한 아이들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네네.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든지 fit in 하고 싶어요. 어디든지 자기가 어딘가에 속해 있으므로 거기서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엉뚱한 데 낄 수도 있죠. 뭐 얘는 운동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끼이고 싶어서 마치 운동을 잘하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든지 네네.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거기 붙어 있으려고 하고, 자, 그러면 좀 위험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다른 아이들이 비난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아이들이 그게 비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일 수도 있거든요. 너는 운동을 못하는 애야 라고 사실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더 내세우게 되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네. 허세를 부리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애들이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게 됐을 때
그거를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애들이 뭐라고 놀리든 간에 그냥 그거를 다 받아주는 거죠. 뭐 내가 차라리 그냥 받아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이 분리를 당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친구들로부터. 네.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비난은 거기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너는 이것도 못하지 뭐 하든지 뭐 놀리는 거 그냥 괜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놀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죠.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 기분 나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존감이 없고 정체성이 없는 아이들은 이러든 저러든 이 친구 얘가 나의 친구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걔한테 기분 나쁜 말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이 거짓이더라도 네네. 그냥 이 친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정말 이런 그걸 뭐라 그러나요? 분리를 당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사실대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공격했을 때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솔직하게 반응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쉽지 않죠. 네. 특히 어린 아이들로 인해서는 그걸 그냥 사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냥 사귀어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더 애들이 이렇게 디스커리지 되고 디프레션이 올 수도 있고 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정말 이거밖에 안 돼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애들이 더 힘들어할 수도 있죠. 그러한 친구 관계도 저희가 생각해보면 미디어에서도 과연 그런 올바른 반응을 하는 자존감이 높은 그런 게 있나 또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이 소셜 미디어야말로 허세를 부리기 아주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허세만 부리다 보니까 내 모습 그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계속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음. 10년 전의 아이들과 지금 2021년도의 아이들 개인적으로 목사님 생각하셨을 때 이 세대의 자존감의 높낮이를 따진다면 요즘 아이들이 더 자존감이 그냥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좀 더 낮은 것처럼 보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아이들이 훨씬 더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셜 미디어 같은 걸 통해서 허세를 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숨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모여 있어도 서로 소통하거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자기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보호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충고도 해주고 서로 비난도 들으면서 그걸 적응하고 반응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 나는 그냥 나 혼자 있을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돼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게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식당에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 것 같아요.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있어도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아빠 엄마와 두 아들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큰 아들은 아예 헤드폰을 끼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이 경우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노는 것보다는 그냥 앉아서 전화기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데 그게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성을 통해서 서로 사실을 주고받고 서로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회들이 적어지니까 서로 그냥 숨기고 허세 부리고 맞아요.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더 많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실천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네. 저는 이제 주로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개념을 먼저 짚고 실천을 들어가자면 이 정체성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정체성에 대한 만족, 확신과 만족이 필요한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정체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맞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아는 게 필요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그거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그건 뭐냐? 좀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고 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얘기인데 정말로 실체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제가 제 대학교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나서 그 전에는 굉장히 자존감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음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에서 제 정체성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못하면 못난 사람, 약간 이렇게 느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크게 변했던 거 한 가지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나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 수 있어. 다시 살았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 하루 감사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감사합니다를 선포하고 주님을 매 순간 인정하는 순간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거 되게 좋네요. 네.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실천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매일매일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하는데 네. 큐티 시작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감사의 찬양을 먼저 하는 것도 아주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저께 농구 게임에서 졌어요. 어저께 시험을 봤는데 뭐 C를 맞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guess what? I am still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뭐 어저께 C를 받았는데 오늘은 그래서 C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 C를 받아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를 매일매일 해가는 것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내 정체성에 대한 만족을 갖게 하는 하나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 아주 네. 좋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고백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만족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특히 요즘 이 사회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매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너무 필요한 게 아닌가. 네. 다시 한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컨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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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목사님, 저희가 이제 다음 주의 토픽은 또 저희가 가족 안에서 있었던 자존감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 또 이번 주는 친구 관계, 그렇다면 다음 주는 교회 안에서 교회 관계에서 자존감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을 저희가 숙제로 드릴 수 그러게요.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 주일날 청소년 예배 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제 담임 목사인데 작년 예배 때 설교를 안 하고 청소년 예배 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네.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죠. 담임 목사가 주일날 대 예배 때 설교를 안 하고 청소년 예배 때 설교를 하는 케이스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네. 하여튼 저희 교회에서 그걸 한번 해봤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청소년 부서가 아직은 되게 작아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담임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서 그런지 너무 조용한 거예요. 한마디를 안 하고 다 이렇게 잘 듣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조금 저는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좀 아이들 같았으면 좋겠는데 막 좀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고 좀 이렇게 좀 활발하고 막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이 아이들에게 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또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아무리 교회 사이즈가 작아도 큰 교회들은 그런 걸 뭐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사이즈가 작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주인이 돼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네.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사실 아이들이 모이면 시끌벅글 벅적하게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네, 장난도 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상일 수 있다고 네.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요즘 애들 모여가지고 그냥 다 자기들 핸드폰 꺼내갖고 들여다 보면은 조용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런 관계가 분명 자존감하고 연결고리가 있겠죠,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정체성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성향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라온 환경 네, 다 들어가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듣고 싶네요. 네네. 그러면 목사님 오늘 저희 질문 나눠주셨던 거랑 또 오늘의 시간 랩업하는 기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랑 충고를 받을 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서로 비난만 하는 친구는 필요 없겠죠. 그러나 충고를 해줬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만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거기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아침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만족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스스로도 우리 부모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그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곳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또 거기에 만족함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비난은 올바로 지혜롭게 대응하고 또 충고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BC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대화 가운데 어떤 걸 느끼시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혹시 있다면 질문들도 환영하고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jookim@kgbc.com으로 이메일 주세요. GBC 애청자 여러분도 이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시 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